자,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랑 곱셈 공식까지 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봤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목표로 잡았던 가장 일단 전부 다 들으라고 했던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인 이 호도법과 상가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알아야지 지금 이번 시간 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좀 체득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외워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길 잘 하셔야지 전기 이론, 전기 이론에서 특히 과목 세 가지가 뭐냐면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에서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이론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상가함수를 완벽하게 아시는 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도법부터 볼 건데 저희 기본적인 각도 표현법은 일반적으로 이 도수법이란 거를 저희가 많이 쓰죠. 도수법이 뭐냐? 조금 더 저희가 알기 쉬운 걸로 쓰면 뭐냐면 이게 바로 60분법. 60분법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도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거 있죠. 뭐 1도, 뭐 30도, 0도도 뭐 이런 거고, 뭐 360도, 뭐 180도, 뭐 720도 등등등등등등.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도를 갖다가 써주는 거. 이걸 갖다 저희가 이제 도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 도수법 말고 저희가 실제 공학에서 쓰는 거는 뭘 쓰느냐? 얘를 갖다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호도로 환산해준 호도법을 갖다가 호도법. 다른 말로 하면 라디안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RAD. 를 갖다 여기 실제로 기호를 쓸 때 단위로 쓸 때는 여기는 RAD만 따가지고 라디안이라 쓰긴 하는데 라디안에서 RADIAN 라디안법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디안법, 이 호도법이라는 건 360도로 갖다가 2파이라고 하는 수치로 변환을 해가지고 각도를 표현해주는 방법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상가함수를 미분할할 때 결과값을 갖다가 깔끔하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특징이에요, 이 호도법에.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있죠. 가령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거 갖다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갖다가 사인파, 뭐 사인 그래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기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이클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오는데 걸리는 각도가 얼마나 하면 360도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각도를 갖다가 쭉 해가지고 끝까지 갔더니 해서 뭐 나중에 요 시점에서의 각도로 봤더니 한 뭐 72,650도 막 이래요. 막. 각도보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360도라고 딱 하는 것 같다. 저희가 요거를 2파이라고 라디안법으로 이용해서 써준다면은 그 360을 갖다 2로 갖다 바꿔서 해준 거니까 그만큼 여기 숫자가 더 팍 줄어들겠죠. 해서 가시적으로 보는 것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 공학 쪽에서 이 전기 쪽에는 특히나 이 호도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한 호도법의 개요이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 호도법을 갖다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호도법을 갖다 변환하는 방법, 일단 정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2파이를 갖다가 몇 도라고 한다? 360도라고 한다는 거죠. 2파이 라디안을 360도로 한다 했어요. 2파이 라디안. 저희 이 도도 사실 그 단위니까 단위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도로 이렇게 대괄호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거 2하고 360 둘 다 동시에 2로 나눠 떨어질 수 있어요. 즉 2로 나눠주면 얘는 그냥 1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되죠? 180이 되니까. 그래서 파이를 갖다 뭐로 쓴다? 180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파이 라디안을 180도로 쓰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파이 라디안을 뭘로 쓴다? 180도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양변을 파이 라디안으로 나와주면은 파이 라디안 분의 180도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얘를 바로 뭐라 쓸 수 있는 얘를 1로도 쓸 수 있죠. 자, 그럼 다음에 두 번째, 양변을 18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180도로 나눠줄게요. 양변을 180도로 나눠주게 된다면 파이 라디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1로 쓸 수 있겠죠. 아, 둘 다 1이니까 요거를 일단 짚고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소한 각도가 그리고 나오지는 않으니까 해서 굳이 요 정석법을 갖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거 갖다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여기 예제로 제가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자, 30도로 갖다가 호도법으로 변환을 해볼 거예요. 그럼 30도로 갖다 몇 라디안으로 변환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그죠? 여기서 조금 눈치가 빠진 분들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파이가 180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30도라는 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180에다 뭘로 나와주면 되는 거죠? 6으로 나와주면 되죠. 6, 38이니까 따라서 여기도 6을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나온다 라고 해서 바로 그냥 찍어가지고 맞추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전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정석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30도로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 30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30도라고 하는 거는 30 곱하기 1로도 쓸 수 있습니까? 1로도 쓸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그럼 30도를 갖다가 1이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 했죠? 여기서 요 두 가지로 나왔죠. 근데 잘 보세요. 자, 도를 갖다가 라디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로 약분을 해가지고 결과값이 분자의 라디안 값으로 나와야죠. 따라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데 둘 중에서 어떤 수로 곱해야지 도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냐는 거예요. 자, 보면은 뭐죠? 그러면 지금 분자에 이미 여기에 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따라서 여기에다 도라는 값, 그러니까 분모에 도라는 값을 넣어주고 분자에는 라디안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라디안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왜? 여기서 도하고 도가 이렇게 소거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요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모양 똑같은 거거든요. 위하고 아래 중에 바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도하고 도 각도는 날라갔고 30하고 180을 갖다 보니까 일단 0 한 개씩 날라가고 3, 6, 18이니까 얘가 1 될 때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6으로 쓸 수 있죠. 따라서 결과가 얼마? 여긴 6 남고 여긴 파이 남네요. 따라가지고 6분의 파이 라디안 그대로 써져가지고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셨습니까? 해가지고 결과값이 뭐?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답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안 가시면 되감기 하셔가지고 다시 보시기 바랄게요. 요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되돌려 감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그러면 이번에는 요 호도법을 갖다가 이렇게 도수법으로 바꾸고 싶다 한다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 똑같이 아까 맨 처음에 뭐라 했냐면 파이가 뭐? 파이가 180도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 파이에다가 뭘 넣으면 되죠? 여기다 180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60이라고 하는 값을 바로 딱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 저는 어떻게 한다? 이번에 정석으로 할 거예요. 자, 3분의 파이 라디안을 갖다가 곱하기 1을 해도 똑같이 3분의 파이죠. 근데 요거를 이 1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뭘로 쓸 수 있죠? 아까 요거 생각나십니까? 요 파이를 갖다가 한 번은 파이로 나눠주고 또 한 번은 180으로 나눴었죠? 그거를 또 생각해 봤을 때 도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모에다가 라디안이라는 값을 넣어줘야지만 여기 분자의 라디안과 분모의 라디안이 소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파이하고 180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돼요? 라디안의 대표가 되는 값인 파이가 들어가면 되겠고 도에는 요 도를 대표하는 180이라는 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값이 도만 남게 되죠. 는 뭔지 모르겠지 일단 도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인 건 그대로니까 여기서 그럼 파이는 다 어떻게 됩니까? 파이는 전부 소거가 되죠? 파이 똑같이 이렇게 분자분모 있으니까 자, 그 다음 3하고 180 왔다 갔을 때 3이 1로 약분이 될 때 180은 뭘로 약분되죠? 180은 60으로 약분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이 몇 도? 60도가 답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괜찮아요. 지금 이해를 못하여도 제가 또 바로 뒤에다가 예제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다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하는 걸 저희가 먼저 이 삼각함수라는 걸 알기 전에 먼저 요거를 볼 건데, 얘를 사실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죠? 한쪽 변이 두 변이 직각이고 다른 한 변이 이런 식으로 있다 할 때 왼쪽 아래에 있는 각도 항상 기준으로 잡아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밑변을 A, 높이를 B, 빗변을 C라고 해요. 그래서 A가 밑변, B가 높이, 그리고 대각선 값이 뭐? 얘가 바로 빗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이 특성을 갖다 발견한 건 되게 오래됐는데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이름을 갖다 쓴 거죠. 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공식 뭐죠?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항상 뭐다? 빗변의 제곱값과 똑같다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식이 탄생하게 된 거죠. 정말 유용한 공식이고 저희 공학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C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양쪽 변을 뭘로 하면 되죠? 뭘로 씌우면 되죠?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자, C의 제곱하고 여기 이쪽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승근수 2가 생략된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 2하고 여기 2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루트가 날아가니까 결과값이 이렇게 되면은 C값만 남다 했죠. 따라서 어떻게? 다시 정리하면은 C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삼각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개념이면서 그 중에서 이 삼각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놨죠. 알아두면 유용한 피타고라스의 삼각 B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밑변을 갖다가 A라고 보고 높이를 갖다 B라고 보고 빗변을 C라고 봤을 때 이때 이 순서대로 밑변 대 높이 대 빗변이라고 할 때 A 대 B 대 C라고 할 때 이때 요거에 상응하는 숫자를 갖다 넣었을 때 이때 요 C라는 값 결과값이 여기까지 다 만족하는 그 B를 갖다가 삼각비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본 삼각비가 바로 뭐냐? 3대 4대 5라고 하는 삼각비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고 여기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밑변 A를 갖다가 얼마? 3. 빗변 높이를 갖다가 뭐? 4로 보고 이때 빗변이 얼마다? 5다라고 실제로 되는지 볼게요. 자, 밑변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 높이의 제곱 이게 얼마? 빗변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3, 3은 9에다가 더하기 4, 4, 16 하니까 결과값이 얼마? 25인데 25가 얼마예요? 5의 제곱이죠. 5, 25니까 실제로 먹힌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 삼각비 기본적인 게 바로 뭐? 3대 4대 5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 요 3대 4대 5에서 곱하기 몇 배를 하든 간에 그 B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게 엄청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 2배를 하면 몇 배죠? 3을 2배 하게 되면 6, 4를 2배 하게 되면 8, 5를 2배 하게 되면 10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자, 밑변이 6, 높이가 8, 빗변이 10이라고 할 때 밑변 66에 36은 요 더하기 높이 제곱 88, 64는 10의 제곱이니까 10 곱하기 10 해서 10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36 더하기 64가 얼마죠? 100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로 갖다 그럼 아니 뭐 2배, 3배는 그럼 되고 혹시 뭐 소수점도 됩니까? 되죠. 여기다 0.1배 해볼게요. 실제로 적용이 돼요. 6을 갖다 0.1배 해주면은 0.6 대 0.8 대 1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실제로 요런 식으로 다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는 게 일단 삼각비 3대 4대 5 첫 번째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이는 삼각비가 또 뭐가 있냐면 저희 5대 12대 13 요것도 넣을까 했다가 안 넣을까 했다가 그냥 넣게 했어요. 그래서 저것도 종종 나올 수 있는 삼각비이기 때문에 5대 12대
13. 이것도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여기가 A, 그러니까 5고 높이가 12, 빗변이 13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은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얼마다? 13의 제곱이 된다는 거 볼 수 있는데 5, 5, 25에다가 12, 12, 144를 하고 요 값이 얼마? 13, 13, 169라고 할 수 있는데 25 더하기 144 하니까 169가 나오는 게 맞죠, 그죠? 해서 5대 12 대 13 요 비까지 있고 그 다음 저기 아래에 있는 저 5번째와 6번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강조를 드리는 게 비율이 어떤 게 있냐면 얘랑 얘네 두 개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꼭 외우시기 바래요. 6대 8대씩도 물론 외워야 되는데 물론 요걸 갖다 2배 준 값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알고 기본적인 메커니즘 알면 다른 것도 다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볼게요. 1대1대 루트 2라고 했는데 저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저거를 사실 그 깊게 파고들려면 기하까지 들어가야지만 저는 그걸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런 걸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부 지금 전체 이 사각형의 각도는 변과 변사의 각도가 전부 다 90도예요. 자, 요런 사각형 갖다 저희가 학교에서 무슨 사각형이라고 배웠죠? 바로 사각형이라고 배웠었죠. 양변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은 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을 볼게요. 제가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이렇게 선을 쫙 그어가지고 이 사각형을 이렇게 하고 잘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랐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까 정사각형에서 여기서 요 변까지 각도가 몇 도였어요? 90도였죠? 근데 여기 딱 정확하게 반으로 반토막 났어요. 따라서 여기 각도가 몇 도? 45도가 되는 거죠. 자, 45도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값을 구해볼게요. 요 값을 갖다 저희가 x라고 할 때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죠. 이건 뭐다? x의 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죠.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1 더하기 1이 뭐다? 2라고 했으니까 2는 x의 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양변에다 뭘 씌워준다? 루트를 씌워주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2하고 루트가 날라가게 돼요. 따라서 루트 2라고 하는 값을 갖다 뭐라 쓸 수 있다? x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x값이 얼마? 바로 루트 2가 되는데 이때 이 b를 갖다가 바로 1대 1대 루트 2라고 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각도가 몇 도다? 바로 45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대 1대 루트 2 45도까지 알아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뭐 그 증명하면 되는데 요 가족은 좀 오래 걸리니까 생략하고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 60도거나 30도에서 주로 많이 쓰는 삼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도 한번 볼게요.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각도가 30도예요. 제가 각도 기준 항상 어디로 잡으라 했냐면 왼쪽 아래 갖다 기준 잡으라 했죠. 해서 왼쪽 아래가 3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가능합니까? 좀 약간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게 한데 좀 다시 그릴게요. 이쁘게. 자, 뭐 약간 삐뚤게 나온 모양이다 싶으면은 그거는 제가 잘못 그린 게 맞습니다. 그죠? 자, 30도. 자, 요런다고 할 때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비율이 짧은 쪽이 1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 긴 쪽, 그 빗변 말고 짧은 쪽이 1이라 할 때 다른 긴 쪽은 얼마? 루트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때 빗변 값이 얼마다? 2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0도일 때 값이 뭐다?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60도일 때는 어떻게? 60도일 때는 반대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때 60도가 되고 직각을 표시해 줄게요.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얼마? 여기가 루트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된다는 그런 수위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이런 각도 기준을 만족하는 게 30도일 때 60도일 때 이때 삼각비가 얼마다? 1대 루트 3대 2 얘도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비를 갖다가
갖게 된다는 점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대하대 5하고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저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거 삼각비 진짜 중요해요. 자,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각도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함수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초월함수라고 했는데 이 초월함수가 뭐냐면 저희 일반적으로 보는 뭐 y는 4x 뭐 요런 류의 함수 있죠. 아니면 뭐 4x 제곱 더하기 뭐 4x 더하기 뭐 16 뭐 요런 뭐 이런 내용이나 이런 거 갖다 볼 때 이런 함수 갖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대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뭐 요거 뭐 수학 이야기니까 딱히 뭐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수함수라고 하는데 이 대수함수 외의 함수 대수를 초월했다 해서 그래서 초월함수로 얘기해주고 대표적인 함수는 요런 삼각함수하고 뭐 또 지수함수 또 로그함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함수를 저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크게 요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로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탄젠트로 이렇게 세 개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요 이름의 유래를 갖다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사인은 뭐 저희 SI에 뭐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굴골 갖다 의미를 한다 하는데 뭐 요런 그 어원 같은 건 딱히 아실 필요 없고 단지 뭘 갖다 의미하는지를 갖다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친절하게 써드렸어요. 자, 사인이라는 거는 빗변과 높이의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변이 C고 높이가 B니까 사인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요. 사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것분의 요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값을 뭐라 쓸 수 있다? C분의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빗변과 밑변의 비가 돼요. 따라서 요것분의 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처럼 쓰면은 CO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획이 가는 순서를 갖다가 기억하시면 됐다 합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이라는 거는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C분의 A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탄젠트라는 거는 밑변과 높이의 비가 돼요. 따라서 탄젠트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여기다 지금 세타가 빠졌는데 세타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세타는 뭐다? A분의 B다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함수들이 각각의 그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래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알면 되는 거는 사인하고 코사인 그래프를 알면 되고 탄젠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탄젠트는 저희 공학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웬만한 저희 기능사 한계에서는 탄젠트까지 정말 거의 안 나와요. 탄젠트를 그냥 굳이 모르셔도 되고 만약에 문제에 나오셔도 과감하게 버리셔도 무방할 만큼 출제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 이 사인하고 코사인만 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사인 세타라는 요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그 요 함수의 크기를 갖다 본다 할 때 항상 삼각함수의 조건은 뭐냐면 요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일 때 가장 큰 값은 1이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럼 요 점은 얼마예요? 요 점은 0이 되겠죠. 그죠? 요 사이의 값이니까. 자, 이때 사인이라고 하는 파형은 요런 식의 파형 갖다가 구상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값을 갖다 조금 더 이쁘게 해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는 대충 요쯤 해서 오는 뭐 요런 그래프, 이게 바로 사인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사인 파형이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 뒤쪽부터 해서 똑같은 파형을 계속해서 그려나간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한 사이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온 요 각도를 갖다 몇 도라고 하느냐? 360도로 잡아줍니다. 360도가 한 바퀴라는 소리예요. 그죠? 한 사이클에 360도. 근데 요걸 갖다 저희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요거 몇 파이로 쓸 수 있죠? 요거 아까 파이가 180도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360도는 얼마? 360도는 그쵸 2파이가 되죠. 그죠? 따라서 2파이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2파이라고 써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반띵한 값은 그럼 여기가 몇 도죠? 그거 반전한 값이니까 180도죠. 그죠? 똑같이 쓰면 파이라고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이 180도 이후의 값은 좀처럼 안 나오는데 특히 여기 90도일 때의 값이 정말로 잘 나와요. 해가지고 요 사인 90도라고 하는 값이 얼마입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인 90도가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이쪽 지점에서 위로 쭉 올렸을 때 요 그래프와 맞닿는 점에서 여기 가로축으로 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요 세로축에 딱 맞닿는 그 값을 갖다 볼 때 요 값이 얼마죠? 가장 큰 값인 1이 되는 거죠. 따라 사인 90도가 얼마? 1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그럼 사인 0도일 때는 얼마인데 할 수 있죠. 0도에서는 맨 처음 요 지점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몇 도,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냥 처음 값이니까 0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사인 함수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좀 약간 그 그림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함수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게 다르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갖다 크기를 갖다 나타내는데, 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요걸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약간의 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로 올라오고 여기 이쪽 이 지점.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상가함수 그래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그림 보시고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거예요.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보면 돼요. 사인이라고 하는 파형은 요런 식으로 되는데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여기서 90도만큼 옮겨져 가지고, 즉 여기 이 지점을 갖다 마이너스 90도라 할 때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가 몇 도? 여기가 바로 2파이 36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지점이 얼마? 요 지점이 파이 180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반띵한 값이 얼마? 여기가 바로 90도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그냥 라디안으로 쓸게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0이라는 값은 여기가 얼마?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럼 요 때는 코사인 90도는 얼마라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90도의 때 값이 0점을 딱 교차하니까 0이 되는 거고, 0이라고 하는 그 가로축 크기를 딱 지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고, 세로축 크기. 요 크기에서 여기 0이라고 하는 지점을 딱 요 코사인 파형이 딱 지나는 거니까, 그래서 0이라는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코사인 0도라고 하는 건 뭐죠? 0도일 때는 여기 요 값이에요. 여기서 위로 올려줘 보니까 딱 맞닿는 요 세로축에 딱 맞닿는 점이 얼마? 1이었죠. 그래서 코사인 0도는 얼마다?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고, 저희가 이 만약에 삼각함수 그래프를 처음 보셨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점으로 교차를 해서 몇 도에서 끝나고 그 주기가, 그러니까 한 사이클 도는 게 몇 도고 그걸 다 파악을 하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됐다 하신 분들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해요. 사인 파형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360도가 되고 여기가 180도가 되니까, 그때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그죠? 따라서 요 지점에서 제일 큰 값이 1이니까 따라서 사인 90도가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 좀 받고,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한데, 여기 이쪽에 있는 표를 갖다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제가 조금 더 덜어드릴게요. 어딜 덜어드리느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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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왜? 저희 기능상계에서는 여기까지는 굳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외울 필요 없이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요 값하고 여기 있는 값들만 좀 외워주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계산기를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치값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어가지고 얘네 각도가 좀 특수하다 해서 특수삼각비라고도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해서 요 각도 30도, 60도, 90도, 45도 요걸 갖다가 저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45도에서의 아까 삼각비가 몇이었죠?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값을 가졌었죠. 그죠? 요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0도라고 하는 값 그리고 60도라고 하는 값에서는 삼각비가 얼마였죠? 1대 루트 3대 이었어요. 그죠? 빗변 얘는 제외하고 짧은 쪽 거 대 긴 쪽 거가 1하고 루트 3이라는 값을 가졌다는 소리였죠. 자, 그럼 일단 0도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 이걸 갖다 그리거나 알아낼 때 어떻게 하냐면 0도랑 90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더 어떻게 하냐? 그림 그려가지고 해서 풀이를 해줘요. 즉 뭐다? 아까 봤던 그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그 그래프를 열심히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사인부터 볼게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가 0도고 여기가 360도로 할 때 여기서부터 요 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파형이 사인 파형이었죠. 그럼 여기가 180도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반띵해준 값 바로 요 값이 90도가 되는데 90도일 때 값이 제일 커요. 그죠? 요 값이 가장 큰 값 얼마였다 했죠? 1이라고 했죠. 0일 때는 가장 작은 값이니까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사인 0도가 얼마라 했죠? 사인 0도는 0이라고 했고 사인 90도라고 하는 거는 1이라고 했어요. 그죠? 사인 90도일 때 제일 크니까 값이. 따라서 사인 0도일 때는 0, 사인 90도일 때는 크기가 얼마? 1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코사인인데 코사인은 되게 좀 유용해요. 왜냐면은 자, 코사인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 이 코사인이 코사인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코가 영어 알파벳으로 코 어쩌고저쩌고인데 그게 코하고 사인으로 딱 나눠져요. 단위가. 무슨 소리냐? 여기서 말하는 코의 의미가 여현의라는 각이. 여현의라는 의미예요. 여현의. 여현각을 갖는 사인값. 즉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가 여현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현각. 여현각의 저희가 뭐냐? 이걸 알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여현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A라고 하는 각도와 B라고 하는 각도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을 갖다 각도를 합쳐보니까 항상 몇 도가 나왔다? 90도가 나왔다고 할 때 이때 A하고 B 서로 각도를 갖다 둘 다 뭐라고 한다? 얘를 갖다가 여현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즉 무슨 소리냐? 사인 60도에 가까 코사인 값을 비교했을 때 이때 60도에서 몇 도를 더해져 90도가 돼요? 바로 30도로 더해줘야지 90도가 되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얘랑 얘의 값을 같게 해주기 위해서 이 코사인 값에 얼마를 넣어주면 된다? 30도를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90도로 뺀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 갖다 생각을 해보면 돼요. 즉 무슨 소리냐? 조금 더 쉽게 정리 드리면 이쪽에서 값이 사인 값이 이쪽에서 요 값으로 간다 할 때 코사인은 반대로 요 값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0도일 때 같은 값은 코사인 90도고 코사인 90도일 때 같은 값은 사인 0도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90도일 때 그때 값은 사인 0도 값이랑 똑같고 코사인 0도일 때 값은 사인 90도일 때 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그 각도를 갖다가 빼줘가지고 합쳐가지고 봤더니 90도가 될 때 그땐 서로 그냥 대칭되는 값으로 서로 그 똑같이 맞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요걸 다 그려놓은다 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볼게요. 코사인 파형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코사인 파형. 자, 코사인은 어떻게 갔습니까?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갔죠. 그죠? 여기가 360도, 즉 2파이가 되고 요 지점이 파이가 됐고 요 지점이 얼마? 2분의 파이에서 90도. 요 지점이 0이었어요. 이때 0일 때 가장 큰 값으로 갔는데 요 값을 뭐라 했다? 1이라고 했고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0일 때 코사인 파형이 0이라는 값을 갔는데 여기 요때 각도가 얼마였냐면 90도였으니까 따라서 코사인
2분의 파이, 즉 90도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하는 거죠? 90도라는 값은 코사인 90도는 요때의 값이니까 따라서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코사인 0도라고 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가장 큰 값을 가지니까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되죠. 자, 코사인 0도일 때 얘가 1이 되고 90도일 때 얼마? 얘가 0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저 30도, 45도, 그리고 60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30도를 갖다 먼저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 30도는 삼각형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다시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30도일 때. 자, 아까 30도, 60도일 때 삼각비 뭐라고 했죠? 1대 루트 3대 2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일 때 요거 제곱이다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연산해 봤더니 뭐 맞게 떨어졌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사인 30도부터 볼 때 제가 이거 상각함수 어떻게 쓴다 했습니까? 그래프 그릴 때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이렇게 한다 했죠?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보면 될 건 사인 값과 코사인 값만 보면 돼요. 왜? 탄젠트 제가 외우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사인 30도라고 하는 값은 빗변이 얼마냐면 2고 높이가 1이니까 따라서 결합값이 얼마?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조금 더 이쪽 여기다 써볼게요.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보니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으로 쓸 수가 있겠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글씨가 좀 표가 작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도 뭐 구분 가시겠죠. 그죠? 이것도 똑같은 스타일로 써볼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쓰지 말랬으니까 굳이 탄젠트 하면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굳이 탄젠트 하면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3분의 1 해가지고 구할 수 있긴 한데 굳이 뭐 안 구할게요. 자, 그 다음 60도, 아니 45도. 자, 45도라는 값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1대 얼마? 여기가 루트 2라고 쓰이고 이때가 또 몇 도다? 얘가 45도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로 그려볼 때 얼마가 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때 사인 45도라고 하는 값부터 먼저 보게 되면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따라서 결과 얼마? 루트 2분의 1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분모에 이런 루트가 들어간 거를 저희 그 공학자나 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양쪽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2를 갖다가 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니까 분모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고 분자는 어떻게 하니까 1 곱하기 루트 2 하니까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에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니까 뭐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코사인도 볼게요.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도 똑같아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로 쓸 수 있고 이것도 똑같이 루트 2 곱해주면 되니까 해서 해주게 되면 분모가 뭐가 되니까 2가 되고 분자가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값은 똑같죠. 그죠? 코사인 사인 값 45도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0도예요. 60도라네. 탄젠트 값 여기는 좀 알아보자 했죠. 그죠? 자, 탄젠트 45도 같은 경우는 뭐냐?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1분의 1에서 값이 얼마?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1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 마지막 60도예요. 자, 60도예요.
60도라고 하는 거는 자 똑같이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60도일 때 이때 비율이 어떻게 한다 했죠? 1대 루트 3대 2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럼 똑같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사인 60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분의 요거로 쓸 수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 빗변분의 높이 2분의 루트 3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60도라고 하는 값은 똑같이 볼 때 코사인 60도는 요거 분의 요거니까 2분의 1로 쓸 수 있겠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 되고 자 그럼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이구나 해서 쓸 수 있긴 하지만 저희 요거 굳이 안 쓴다 했어요. 그죠? 해서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실제에서 외워야 되는 거는 어디예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외우는 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죠. 그죠? 예, 해봤자 9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들을 계속 풀고 요 삼각형을 갖다가 그린 다음에 계속해서 B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해서 쭉 그려주게 되면은 다 그냥 바로 나중에 가면 다 외우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구구단 같은 거 그냥 쉽게 바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코사인을 갖다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사인의 여현 그러니까 여현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현각을 갖는 사인값으로 보면 되는데 즉 무슨 소리냐 아까 제가 사인이 이쪽 방으로 갈 때 코사인은 요 방으로 온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사인 30도일 때 요 값은 뭐랑 같다? 30도에다가 뭘 넣어야지 90도가 돼요? 60도가 되죠? 그때 코사인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죠. 즉 얘하고 얘하고 값이 같죠? 자 그 다음 60도일 때를 보니까 60도일 때는 합쳐서 90도가 되려면은 30도가 돼야 되니까 그때 사인 값을 아니 그때 코사인 값을 보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칭하는 뭐 그런 구조로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여기 가운데 라인은 똑같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해서 요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해서 좀 약간 특성을 갖다가 익힌 다음에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은 사인 30도네 뭐지? 코사인 60도하고 똑같죠. 그죠? 코사인 60도가 아까 그때 2분의 1이었지 해가지고 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요렇게 해서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기죽지 않으셔도 될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굳이 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외워도 되죠? 요 사인 값만 외워도 돼요. 그러면 사인 0도는 0도인데 그럼 만약에 코사인 90도는 얼마냐 라고 본다면 코사인 90도 얼마죠? 코사인 90도는 사인 0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라는 거는 사인 30도랑 똑같으니까 2분의 1이고 그 다음 사인 45도라는 거는 코사인 45 둘 다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2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사인 60도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30도하고 똑같으니까 코사인 30도에서 2분의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로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특히나 여기서 뭐 요런 특성을 갖는다는 것 갖다가 일단 짚고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로 갖다가 좀 약간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각함수 표 네, 다 지워놨죠? 다시 한번 써보시는 시간 가져도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 지금 당장 화면 멈추시고 노트에다가 뭐 다시 한번 표 그은 다음에 다시 한번 쓰는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뭐 써볼게요. 이번엔 뭐 그림 같은 거 다 안 그리고 자 사인 0도가 얼마나 했냐면 그때 0이라고 했고 그죠? 반대로 사인 90도일 때 값은 얼마? 1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사인 30도일 때 값이 얼마라 했냐면은 2분의 루트 3이라 했어요. 그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근데 요거 이런 식으로 쓸게요. 요렇게 45도는 2분의 루트 2였죠? 요렇게 쓸 수 있고 사인 60도가 아이고 정정. 자
사인 30도가 코사인 60도하고 똑같으니까 2분의 1. 그리고 사인 60도가 루트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90도가 얼마?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은 전부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굳이 외울 필요 없다 했어요. 그죠? 탄젠트는 45도가 1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 왜 근데 이렇게 좀 약간 각도를 갖다 왼쪽으로 넘겼냐면 여기 제가 사실 라디안 각도를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0도가 몇 라디안이죠? 0라디안 30도는 몇 라디안? 여기다가 아까 뭐라고 했죠? 30도로 갔다가 라디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자에 라디안 넣고 분모에다가 도라고 하는 각도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값으로 볼 때 파이 라디안이 몇 도라 했냐면은 180도라고 했으니까 요거 갖다 해서 풀어주면 되죠. 여기 도도 날라가고 30, 180 날라가니까 6돼서 6분의 파이 하니까 30도가 얼마? 6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원리로 쓴다면 얘는 4분의 파이 얘가 3분의 파이가 되고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짚고 한번 넘겨봤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인데 알아두면 좋은 삼각함수 공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아까 그 삼각함수 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렸죠. A, B, C라고 할 때 자 사인 세타를 갖다가 뭐라고 했으냐 할 때 사인 세타가 사인이 요거였죠. 그죠? 해서 C분의 B라고 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이 요렇게 했으니까 따로 코사인이 C분의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를 갖다 봤는데 탄젠트가 A분의 B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코사인분의 사인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갖다 취한다 할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죠? C분의 A 사인이 얼마? C분의 B가 되네요. 그죠? 그럼 요거 번분수인데 분모가 똑같으니까 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분의 바깥쪽 거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번분수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A분의 B가 되는데 A분의 B가 결과적으로 뭐죠? 탄젠트네요. 그죠? 탄젠트 세타가 뭐다? A분의 B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기죠. 아래에 있는 두 번째.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저 공제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고 했는데 요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다음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와 똑같이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세타고 여기가 A, B, C라고 할 때 자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이 요거니까 따라서 C분의 A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C분의 B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뭐다? C분의 A. 요거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가 얼마? 사인 세타가 C분의 B. 그거의 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수법칙 저희 이거 기억납니까? A분의 B의 전체 n승하면 요거 뭐였죠? A의 n승분의 B의 n승으로 쓸 수 있었죠. 그죠? 요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전개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C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B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가능하시죠? 그죠? 는 자, C제곱이 똑같이 분모가 통분이 됐네요. 그럼 요거 합칠 수 있으니까 C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썼는데 여기까지 썼는데 그럼 뭐 있나 봤더니 자, 여기서 A하고 B하고 C의 관계 이거 뭐였죠? 애초에 피타고라스 쓰면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항상 뭐다? 빗변의 제곱 C의 제곱과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뭐죠, 얘가? 얘가 C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는 C의 제곱분의 C의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소거돼서 결합값 뭐가 남죠? 1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라는 값 항상 결합값이 무조건 뭐다? 무조건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요거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무조건 중요해요. 무조건. 왜 이걸 알아야지 저희가 전기 기기를 갖다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가서 그 공부를 할 때 항상 뭐는 뭐니까 뭐라고 해서 그냥 그 차라리 딱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만 애초에 기본 원리는 여기 이 공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잠깐 쉬었다가 잠깐 화면 멈추시고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에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잠깐 쉬셨죠? 해서 여기 문제 한번 또 잠깐 화면 멈추는 동안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한번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음 호도법을 도수법으로 또 도수법을 뭐로? 호도법으로 변환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45도로 갔다가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자, 요거 항상 풀 때 저희가 항상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제가 항상 중요하던 거, 파이가 항상 몇 도? 180도다 라고 해서 집은 거 있죠. 항상 요거로 갖다가 기본으로 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파이가 180도다. 요거가 기반이 되면은 쉬워져요. 자, 그러면 45도라는 값을 갖다 라디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45도로 갖다가 각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가 도라는 각도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45도에다가 도라는 각도 분의 도 분의 라디안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도하고 도가 소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네 값이 똑같은 값을 갖다가 찾으면 돼요. 즉 180도하고 파이하고 똑같았으니까 여기다가 18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파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했어요. 45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값이 된 것까지 알았는데 여기서 그럼 45하고 180 약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약분되는 값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45하고 180이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는 건 일단 45로 나눠 떨어져요. 그래서 45가 1일 때 180이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됩니다. 해가지고 정답이 얼마?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45도가 얼마? 4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6분의 파이 라디안을 갖다 이번에 도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해서 도를 갖다가 라디안으로 바꾸는 건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디안을 도로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6분의 파이 라디안을 갖다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곱하기 1을 해줄 건데 1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의미로 보는 거 뭐였냐면은 라디안 값 분의 도값 이렇게 해서 쓴다고 할 때 라디안이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도만 남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라디안 값에 뭐 넣으면 됩니까? 파이 넣어주고 도에다 뭐 넣으면 되죠? 180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180도 넣어주면 되는데 는 그럼 6분의 파이에 곱하기 파이분의 180 되니까 파이 소거해서 6하고 180 소거되면 따라 30만 남으니까 따라 결과가 얼마? 30도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30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제가 요걸 갖다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6분의 파이인데 제가 아까 파이가 몇 도라고 했어요? 파이가 180도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6하고 180 딱 나눠지면서 값이 얼마? 30도라고 값이 딱 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0도로 갔다가 이번에 라디안으로 바꿔볼 거예요. 27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70도도 마찬가지로 라디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 이쪽 분모에다가 도로에서 요 값과 요 값이 서로 같은 값을 넣어줘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도하고 도하 이렇게 날아갈 테니까. 그래서 180을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여기다가 파이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80분의 270 라디안, 270 파이 라디안이라는 값을 갖게 돼요. 이렇게 대괄호 써주는 것도 좋은 습관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뭔가 숫자가 크니까 0을 갖다 날려볼게요. 그래서 18분의 27로 쓰고 파이 라디안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럼 28하고 27 동시에 나눠 떨어지면서 뭡니까? 동시에 9단 생각하시면 9, 28, 9, 3, 27 해서 딱 나눠 떨어지죠. 해서 2가 될 때 얘가 얼마 된다? 3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정답이 얼마? 2분의 3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3 파이 라디안에서 저 세 번째 정답은 2분의 3 파이 라디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4파이 라디안을 갖다가 도로 바꾸라 했어요. 자, 요거 한번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 곱하기 파이가 몇 도? 180도. 끝났죠, 그죠? 4에다 180 곱해주고 얼마냐면은 360도가 2배 된 거예요, 그죠? 따라서 값이 얼마? 720도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720도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자, 다섯 번째. 뭔가 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자,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요거 인수분해 해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똑같은 걸 묶어주는 것도 저희가 인수분해라고 했어요. 파이가 똑같으니까 파이로 이렇게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로 해서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여기서 요 분수로 갖다 덧세우는 방법 어떻게 한다 했죠? 원래 정석은 통분시켜주면 2하고 3이 공통된 그 최소 공배수 값이 얼마냐 봤더니 6이죠. 그래서 6 더하기 6분의 뭐 더하기 6분의 뭐라고 쓴다면 애초에 요 6이라는 값이 뭐였습니까?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죠. 그죠? 2라는 값에다 3을 곱해서 6이 된 거니까 여기 분모 같은 경우는 3에다가 2를 곱해서 6이 된 거니까 따라서 1에다가 여기다 뭐 곱해준다? 3 곱해주고 여기도 1에다가 뭐 곱해준다? 2 곱해줘가지고 해서 파이에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파이에 6분의 5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여기 파이가 얼마? 180도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80도가 되니까 180 곱하기 6분의 5 해가지고 30되니까 따라 정답 얼마? 30 곱하기 5에서 150도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거 간단하게 푸는 방법 어떻게 한다 했죠? 그냥 여기다 곱하기 2하고 3인데 분모를 어떻게 한다? 곱해준다. 6.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더해준다 했어요. 3 더하기 2 쓸 수 있겠죠. 는 파이 곱하기 6분의 5라고 쓸 수 있고 아까 같이 똑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서 180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되니까 30 곱하기 5에서 그래서 150도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 아니면 저 갖다 그냥 애초에 도로 표시하는 거니까 이 분수꼴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는 자 파이가 몇 도? 180도 더하기 3분의 여기 쓸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180을 2로 나눠준 거예요. 값 얼마? 몇 도? 90도 더하기 180을 3으로 나눴어요. 몇 도? 60도죠. 계산하면 얼마? 150도. 이렇게 푸셔도 되죠. 그죠? 정답이 얼마? 150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물론 맨 처음에 푸신 방법이 제가 맨 처음 권장드린 방법이긴 한데 요게 효율성으로 따지면 훨씬 더 편하죠. 그죠? 그냥 애초에 파이 값에 180 넣어가지고 그냥 싹 풀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잠깐 화면 멈추시고 문제 푸신 다음에 다시 또 수업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삼각함수의 결과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요것도 볼게요. 사인 3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저희 요거 아직 그 호도법 익숙치 않으니까 요걸 갖다가 도수법으로 바꿔서 풀어볼게요. 사인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 도로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3에다가 파이에 몇 도 넣으면 된다? 180도. 3분의 180도니까 60도네요. 그죠? 그래서 사인 60도하고 값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60도가 되고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항상 왼쪽 아래를 갖다 각도를 기준으로 잡아준다고 했어요. 이때 삼각비가 얼마였죠? 1대 루트 3d였으니까 1대 루트 3대 2라고 쓸 수 있고, 이때 사인 값을 구하면 돼요. 사인이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서 빗변분의 높이죠. 해가지고 사인 60도가 얼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 2분의 루트 3. 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값을 코사인을 찾으면 얼마가 되죠? 코사인 30도하고 똑같은 값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여연의 특성을 가졌으니까. 자, 그 다음 코사인 4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똑같이, 자 4분의 파이를 갖다가 계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파이에다가 뭐 넣어주면 되죠? 180도를 넣어주면 되니까 계산해 주면 얼마? 45도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45도가 되고, 자 45도라는 값은 어떻게 그렸죠? 이렇게 그릴 수 있었죠. 그래서 비율이 얼마? 1대 1대 루트 2가 됐었죠. 그래서 각도 45도. 이때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빗변분의 밑변해가지고 요것분의 요거였어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로 해서 쓰시면 되죠. 루트 2분의 1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제가 요거 조금 더 보기 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루트 2를 갖다가 분자 분모에다 곱을 해줬죠. 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결과 얼마? 2. 1 곱하기 루트 2 하니까 루트 2가 돼서 따라서 결과 얼마?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90도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표현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90도라는 값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런 식이 되죠. 그죠? 이때 가장 최고점을 찍는, 아니 그 최고점이, 그러니까 한 사이클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오는 각도 갖다 몇 도라 했죠? 여기를 360도라고 했었죠. 이때 딱 여기 반띵되는 각도를 갖다가 몇 도? 180도. 또 여기서 반절되는 각도를 몇 도? 90도라고 했죠. 자, 근데 저희가 여기서 구하는 게 몇 도죠? 코사인 90도이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지점값 얼마예요? 코사인 값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0값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0 찍고 1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90도니까 얼마? 여기서 얼마?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90도가 얼마? 0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사인 6분의 파이라는 값을 갖다가 구할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한번 여기다 바로 다이렉트로 해볼게요. 사인 6분의 파이가 몇 도? 180도. 사인 30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사인 30도인데 사인 30도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때 여기가 30도라고 할 때 비율이 어떻게 했죠? 1대 루트 3대 2였어요. 실수로 1대 루트 3대 2 하면 안 돼요. 애초에 2라고 루트 3 중에 크기 비교해봤더니 뭐가 더 크죠? 루트 3이 더 크니까 큰 쪽을 긴 쪽에 넣어줘야 되니까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쓰는 게 맞고, 1대 루트 3대 2 하면 당연히 결값은 틀리게 나와요. 자,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 즉 30도 값이니까 사인 값은 어떻게? 요렇게 쓸 수 있죠. 사인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1이 되니까 결과값이 얼마? 2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 마지막. 물론 뭐 더 있어요. 자, 사인 제곱 4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아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공식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값이 얼마? 무조건 1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각도가 어때요? 다 4분의 파이로 해서 값이 똑같죠, 그죠? 결과값이 얼마? 얘는 그냥 볼 것도 없이 1이라고 바로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풀어보면은 사인 4분의 파이니까 사인 4분의 파이가 이걸 지금 제곱한 거에 더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준 상태인데 사인 4분의 파이, 애초에 4분의 파이가 뭐였죠? 4분의 파이 몇 도? 4분의 파이 45도예요, 그죠? 45도로 갖다 그려주게 되면 1대1 대 루트 2가 되니까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따라서 얼마? 루트 2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는 루트 2 제곱분의 1 제곱에서 2분의 1 더하기 이거 똑같이 하니까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결과값이 얼마? 1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더 볼 것도 없이 각도 똑같은데 사인, 코사인 전부 다 제곱을 취했어요. 그럼 무조건 답이 얼마? 무조건 1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무조건 1. 해서 결과는 볼 것도 없이 1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변, 높이, 빗변순으로 A, B, C라고 한다면 다음 A 대 B 대 C의 조건을 갖는 삼각비 중에 틀린 것 같다가 고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그때 그 삼각비 좀 중요하다고 해서 몇 개 좀 찝어준 게 있는데 다 대부분 거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일단 저희가 봤던 거에서 딱 봐도 보이는 거 뭐였죠? 1대 루트 3대 2. 얘 당연히 맞는 거. 1대 1대 루트 2도 당연히 맞는 거. 그 다음에 3대 4대 5 있죠? 얘도 맞고. 그 다음에 3대 4대 5에서 2배 한 값이 보니까 6대 8대 10이죠? 얘도 맞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257하고 0.8, 0.6이라고 5, 12, 13 얘도 했었죠? 5대 12, 13 얘도 했었어요. 자, 그럼 저 둘 중에 하나인데 0.8대 0.6대 1이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한번 실제로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바로 결판이 나옵니다. 밑변이 0.8인 거죠? 그리고 높이가 얼마? 0.6이고 이때 빗변이 얼마?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얼마? 0.8의 제곱 더하기 0.6의 제곱이 얼마다? 1의 제곱이다 라는 건데 0.8의 제곱 88, 64에서 0.64하고 더하기 0.6제곱 66, 36 하니까 0.36에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맞고 애초에 뭐였냐면 요거의 연장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6대 8대 10에다가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죠? 곱하기 0.1배를 해주게 되면 0.6대 0.8대 1로 해서 쓸 수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요건데 그럼 저기서 선생님 보니까 0.8하고 0.6 위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틀린 거 아닙니까? 안 틀렸죠. 왜? 이거 그냥 숫자가 단순히 여기가 0.6이 되고 여기가 0.8이 된 것밖에 안 돼요. 따라서 빗변값 상태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있는 A, B 위치가 바뀌어도 딱히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4번도 맞는 말. 그럼 얘 3번이 틀렸네. 그죠? 정답이 3번이 되고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제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밑변이 얼마입니까? 2가 되고 빗변이 5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그대로 풀어볼게요. 일단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얼마?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값이 저희가 뭔지 몰라요. 그죠? x 값이라 할 때 그 값이 뭐다? x 제곱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양변을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x라고 하는 값은 루트 2는 4에다 더하기 5, 25 하니까 따라서 루트 29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돼요. 즉 무슨 소리냐면 2대 5일 때 얘는 얼마? 루트 29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 보니까 뭐래요? 7이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틀렸죠. 여기는 7이 아니라 루트 29라는 값이 나와야지 맞는데 애초에 7이라 했으니까 저게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삼각비 조건 중에 틀린 게 뭐다? 3번이 틀리겠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린 문제는 이겁니다. 잠깐 화면 정지하시고 푸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요것도 제가 설명드린 그 공식
정말 많이 나온다는 바로 그 공식. 이항수 얼마? 1이다. 이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풀어볼게요. 코사인 세타 0.8이라 할 때 사인 세타가 얼마냐? 자,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거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로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사인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사인 제곱 세타는 뭘로 쓸 수 있죠? 1에다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사인이라는 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양변을 갖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가 얼마?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는 루트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 했죠? 0.8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0.8이니까 0.8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는 써주면은 루트 1 마이너스 8864에서 0.64가 되고 교합값을 풀어주면은 1에서 0.64 빼면 되니까 0.36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루트를 갖다 풀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0.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저희가 원하는 사인 세타 값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이 얼마다? 0.6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이 수치는 좀 웬만하면 외워달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기초수학 시간이지만 만약에 기능사든 기사든 뭐 산업기사든 기타 등등 여러 자격시험을 볼 때 제가 여기 어디에서 나오냐면 전기기기에서 유효율하고 역률이랑 무효를 갖다가 정의를 낼 때 역률을 갖다 뭐라고 쓰냐면은 코사인 세타라고 쓰고 무효를 갖다 뭐라 쓰냐면은 사인 세타라고 써요. 용어에 대한 건 지금 딱히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지금 미리 그냥 맛배기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보통 웬만하면 역률에 대한 설명은 나오는데 무효율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반대로 무효율에 대한 말은 나오는데 역률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올 때가 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를 갖다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어떻게 푼다? 요 공식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항상 뭐다? 1이다. 요 공식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풀어주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저 마지막 문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놓아드린 거예요. 근데 저거는 저 수치가 웬만하면 기능사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해서 요 두 가지 좀 외워주세요. 어떤 거냐면 코사인 세타가 0.8이라고 할 때 그때는 사인 세타가 뭐다? 사인 세타는 0.6이라는 값을 가졌다고 지금 방금 풀었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 이때는 사인 세타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요것도 똑같이 풀어주게 되면은 0.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한쪽이 0.8 때 한쪽은 얼마다? 0.6이다.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요 두 개를 갖다가 요건 좀 종종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상관함수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호도법까지 다 봤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편집을 하면 아마 1시간 좀 안팎으로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나올 텐데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카페 좀 한 번만 홍보를 할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모아 전기스쿨 자격증이라고 쓰시게 되면은 저희 학원에서 만든 카페가 나와요. 그래서 카페에 저희 교수진, 저를 포함한 모든 교수진 선생님들께서 모르시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저희 그 엉터리 전기기능사 교재 있죠? 관련된 거 좀 약간 뭐 오류사항이든 뭐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이든 거기다 그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성실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 그런 시간 가져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복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초수학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